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신사업 추진팀의 선아래 과장입니다. 저희 교보생명 신사업 추진팀은 보험 영역뿐 아니라 그 외의 영역들의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신설된 조직인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사내벤처 제도가 새롭게 생기면서 운영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수 스타트업 분들, VC 분들 만나서 전략적 투자라든지 아니면 교보생명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계신 대표님들뿐 아니라 좋은 인연 많이 맺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Q&A 세션에 앞서서 대표님들 두 분 오늘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기 이현무 대표님 말고 저부터 하나요? 네네네. 저도 오랫동안 그 한류 컨텐츠에 관련된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저는 유튜버들이나 글로벌 인플루언서 팬덤 기반의 이제 역직급 플랫폼을 제가 투자도 했고 코파운딩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좀 프로슈머 기반의 IP들을 계속 만들고 확장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아이윤우의 글로벌 이현무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까 했는데 또 하나요? 저희는 저기 그 미디어 뭐 요즘 넷플릭스나 디즈니 뭐 보시면 많은 이제 자막과 더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업을 하는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저희 미디어 현지화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노 SDI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처음에 파운드했었고 두 변의 인수합병을 거쳐서 지금의 저희가 됐는데 CEO를 맡고 있는 이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이키드 서울 이한종 대표님께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가봤는데 네네. 대표님만 실물 사진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떤 웹툰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 그런 것까지 다 뭐 보셨나요? 특별한 연유가 있으실까요? 저를 웹툰 사진에 올려놓은 거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실사가 있던데, 네네네. 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네, 맞습니다. 네. 전략적인, 네네. 그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문구가 네네. Bringing Soul into Your Hands. 맞습니다. 더라고요. 예. 여기가 이 첫 문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문구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시장이 있고 이 시장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오늘 주제랑 연관을 시켜보면 사실 최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컨텐츠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조금 다른 스펙트럼에서 보면 그동안 한류라는 거는 조금 슈퍼피셜하게 좀 소진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 그리스만의 커피를 먹고 싶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류라는 게 과연 너무나 관광이나 너무나 슈퍼피셜하게 소비가 많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한류는 무엇일까? 그래서 한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로컬함을 그 문화적 측면, 제품의 측면에서 저희가 잘 큐레이팅을 해서 전 세계와 만나게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비전이고요. 네. 그게 프로덕트의 관점일 수가 있고 또 컨텐츠적으로서도 여러 가지 IP의 관점일 수도 있고요. 그 비전 하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조금 연결해서 질문을 네네. 또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네. 저도 모르는 정말 트렌디하고 그 예쁘고 핫해 보이는 제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런 제품들은 어디서 발견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판매자 분들 컨택하는 그런 과정?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로컬함이 바로 저희의 되게 중요한 제품 큐레이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재화가 갖고 있는 기능성 측면에서 그 가치는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점이냐면 다이소에 가면 정말 웬만한 제품들은 싼 가격에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다이소에 있는 제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들 너무 기능성 관점에서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재화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지불할 때의 기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제품을 큐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기존에 뭐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뭐 뽑기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일차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팬덤 관점에서 저 뭐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도 많이 찾아보고요. 네, 저희 팀에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큐레이팅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상품을 발견하시고 이제 네. 판매자를 컨택하셔가지고 메이드를 예, 하시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저희 IP 기반으로 직접 제작하는 네, 제품도 네, 있고요. 네. 그렇게 정말 괜찮은 제품 큐레이팅은 또 해서 같이 팔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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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무 대표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재밌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대표님도 그 인터뷰 하신 거 조금 읽어봤는데요. 한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그 다국적 방송사가 많이 몰려있는 싱가포르행을 택하신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비즈니스 모델의 돌파구로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 진출을 꿈꾸시고 계실 텐데요. 처음 싱가포르를 택하셨을 때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왜냐면 부끄러운 답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솔직한 얘기밖에 못 드리는데 네. 사실 뭐 그 기사들에서도 커버됐겠지만 8년 차쯤 됐을 때는 이제 사업을 그만해야겠다 그만하던가 아니면 뭘 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을 해야 되나 그러던 와중에 그 저희가 그 당시에 유일한 해외 고객사가 그 디스커버리라는 방송사가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래도 해외 시장 중에서는 가면 우리 고객사도 있고 거기서 또 확장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 됐을 때는 적어도 내가 이 번역업을 하면서 미디어 번역업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 있는 한 99가지 방법은 다 깨달은 것 같다. 이제는 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안 남은 것 같다. 좀 이런 좀 업에 대한 그 자신감도 생겼고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그 별로 그렇게 막 겁을 내지 않고 그 갔었던 것 같고요. 거창한 계획 없이 가서 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소니라고 하는 지역 방송사가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정말 운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 마침 갔을 때 그런 다국적 한국 채널을 처음 런칭하는 그런 시기에 제가 때맞춰 간 거니까 사실 부끄럽게도 운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신 대표님이에요. 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연결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다음 질문이 안 그래도 그 인터뷰에도 빚이 10억이 있으셨는데 그 시점에서 사실 여러 다른 스타트업 분들도 이제 그런 유사한 환경에 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실 사업 확장을 했다가 더 큰 빚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심정과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아마 사업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요즘처럼 캐피털 마켓에 대한 액세스가 거의 없었던 시기고 어찌 보면 뭐 가족 중에 사업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셨던 집 해먹고 친척 집 해먹고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항상 알짜배기로 티끌 모아 뭐 이렇게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질문하신 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 그러면 뭐 죽기 살기로 갔겠죠. 근데 뭐 그 와중에 그러면 뭐 어떻게 더 투자할 수 있었겠냐 이러는데 사실은 조금 바보 같은 얘기를 드리자면 그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쌀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시장 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물가 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여보 우리 싱가포르 가면 궁전 같은 집에서 동남아니까 궁전 같은 집에서 아주 그냥 살 수 있어. 그리고 사실은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갔는데 물론 가보니 그렇지는 않았지만요. 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왔습니다.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간절함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네,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정 대표님께 다시 넘어와서 네네. 대표님이 과거에 초기 투자 심사역 그리고 네네. 엑셀러레이터로서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별로 화려하지 제가 않습니다. 보니까 국무총리 표창상까지 수상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네. 그 모든 경력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네.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셨는지 그 결심을 서게 되셨는지 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뭐 저도 사실 이현무 대표님이랑 공통되는 포인트는 어떤 분이,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네. 한류 기반의 어떤 웹툰 플랫폼을 만들었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 심사역을 하면서 제 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많이 배워졌고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새로운 스타트업을 계속하고 또 투자도 하고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좀 이건 인문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행복한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네네. 아, 네, 네. 네네네. 멋지시네요. 네네. 이현무 대표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온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이 번역이라는 영역이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어감이라든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번역되는 데이터들을 각 나라별로 뭐 어떻게 검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초기 세팅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초기 세팅은 이제 잘 기억 안 나고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뭐 사실 저희 업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그 번역을 처음에 하는 번역사분들은 보통 프리랜서세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이제 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검수를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되게 크리티컬한 이런 롤들은 내부에 이제 정기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사실은 일반적으로 한 편 번역하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60분짜리나 90분짜리를 하나 하려면 그래서 보통 번역가분들이 한 4, 5일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아까 말씀드렸던 원어에 대한 오역 검수가 한 2, 3일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언어에 대한 문법 오타 검수가 한 1, 2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검수가 한 1, 2일 이런 것들이 그 아까 클라우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이런 그 프로덕션 툴을 만들어놨어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저희가 개발을 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전 세계에 버추얼리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코비드 터지고 버추얼 인바이먼트 이렇게 많이 바뀔 때 조금 좀 준비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준비를 15년 동안이나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이한정 대표님 노트북을 보고 있는데 이현무 대표님께 질문하실 거 많이 적어오신 것 같아요. 살짝 보니까. 맞습니다. 혹시 맞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아니 해주시면 좋을 우리 것 같아요. 사회자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거를 다 말씀을 많이 그래요?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개 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대표님?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요. 네. 네. 제가 저는 그 솔직하게 아까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얘기 못했지만 그 막 2000년대 초반에 창업하셔가지고 막 동업자 팀이 막 데리고 나가셨다고 그리고 혼자 남으셔가지고 그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거기 기사에 있었습니다. 기사에. 예. 아 그랬나요? 아 신용 네네. 불량자가 되셔가지고 아 정말요? 싱가포르에 거의 도피하 신용불량자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닌가요? 아. 여기 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일단. 나와 있긴 네, 했는데 말씀하시죠. 그 싱가포르에 거의 도피하듯이 가셨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류 컨텐츠가 막 늘어나서 거기에 새로운 방송국이 되니까 한류 번역에 대한 니즈가 막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 저도 스타트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런 걸 어떻게 기업가 정신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아까 뭐 그렇게 말씀을 좀 주셨지만 그건 대표님의 워딩으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거의 매출이 한 4천억을 훨씬 넘으시고요. 그다음에 손정희 비전 펀드에서 1,800억을 네. 투자를 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끝에서 끝까지 올라가시고 더 가실 게 그러니까요. 많으신 거니까 이게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인사이트나 그 20년을 버텨왔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네, 보시는 네. 분들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대표님. 네. 네. 그 아까도 제가 그 스테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만 시간의 법칙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을 음. 처음에 저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시장 상황이라든가 헤게모니든 그게 뭐 고객사의 어떤 니드를 잘못 파악한 거든 아니면 현실이든 이렇게 해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이게 안 먹히네? 이게 아니었네? 그래서 피버팅을 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1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바닥은 정말 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나던 사람의 이사장 한업에 10년 있으면 뭘 해도 먹고는 살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사업 스타트업 때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10년을 잘 버틸 수 있게 물론 지금 스타트업과 저희는 이게 다를 것 같아요.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어찌 보면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를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사업의 어떤 profitability보다는 어떤 계속 라운드를 돌면서 밸류에이션을 잃지 않고 직원들이 또 그 리텐션이 되게끔 유지하면서 가야 되니까 저희랑 좀 다른데 저희는 어쨌건 플러스 캐시플로우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투자자가 없으니까.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10년을 버티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쯤에 참고로 신용불량자가 된 적은 없고 지금 사업을 접으면 신용불량을 하면 10억 정도의 빚을 탕감할 수 있겠구나. 어떡하지? 그래도 싱가포르는 가보자 하고 갔었던 거죠. 근데 참고로 동업자들이 저를 배신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그건 차치하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저희가 이 업을 하면서 적어도 그 한국 방송 채널을 수주할 수 있는 법력과 기술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한마디로 한국 컨텐츠를 싱가포르에 누군가는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걸 고속망으로 전송하는 그 아스페라라고 하는 요즘도 많이 쓰이는 그런 툴을 저희가 그 당시에 구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번역 플랫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버전이지만 구축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웨이브가 왔을 때 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네. 네. 여기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아, 그래요? 제가 화면에 안 보여가지고. 이걸 리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한정 대표님 그 훌륭한 모더레이팅 재밌게 보셨다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올라왔네요. 그 런던 필름스쿨에서 영상으로 석사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스타트 업계와 연이 닿으셨는지 네, 질문이 올라와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영화학교를 졸업하면서 썼던 제 시나리오가 이제 상당히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SF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막 되게 웹툰 기반의 막 웹소설 기반의 IP를 만드는 걸 했는데 저는 그걸로 2000년대 초반에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고 진짜 이 아이폰의 혁신 속에서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 동료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 아직까지 충무로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는데 저는 그때 좀 이런 새로운 IT의 변화와 함께 이렇게 내러티브와 컨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죠. 근데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으로 또 그게 벌써 오래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Q&A 세션에 두 분 대표님들 너무 바쁘신데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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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네.